떼고 네. 넣으시는데 파이뿌리 같은 거, 마늘 쪽, 그다음에 통후추 같은 거 이런 거 좀 넣어가지고 푹 끓여야 돼요. 선생님 혹시 사태 삶을 때 육수 쓸 거예요. 아 지금 쓰시는 거예요? 아, 고기만 쓰는 게 아니고 그걸 벌러가지고 육수 쓸 거예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여기 사태 삶은 건데 여기 이렇게 자주기 난 거는 네. 틀어지지 말라고 실로 네, 묶어서 그렇죠.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무하고 네네. 당근하고 이런 채소를 같이 넣으세요. 네. 선생님 저희 우리나라에서 불가리아에서 사태 삶을 때 비슷하게 하지만 거기는 말기 전에 한번 펴지고 당근 한 줄, 마늘 이렇게 김밥처럼 이렇게 말아서 그다음에 줄로 묶으면 나중에 썰은 게 굉장히 나오죠. 썰을 때 굉장히 이쁘게 나와요. 밑 불가리아 사람들이 블로크처럼. 사태찜으로 많이 해요. 불가리아 음식하고 한식하고의 비교가 정말 많이 되는 것 같은 네, 같은 약간 점도 매칭이 되는 게 많아요.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네. 잘 보이기 위해서 없는 메뉴를 지어내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아, 네. 그렇진 않아요. 매칭이 언제 돼요. 정말인지 맛을 봐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사태를 찜용으로 썰어야 되니까 깍둑썰기 하듯이. 네, 조금 넓적한 듯하게 이렇게 해서 한 입에 들어갈 수 있을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삶을 때 완전히 삶아야지 또 익힐 거라고 생각해서 덜 삶으면 부서져요? 그게 잘 안 익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무르게 잘 삶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 삶은 무도 준비를 했거든요. 네. 이 무와 당근은 육수, 고기를 삶아낼 때 같이 삶아냈던 겁니다. 그래 맛이 국물도 시원하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국물이 우러나게끔. 한 그릇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때는 얌전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똑같은 재료를 크기를 똑같은 맞추는 거죠? 크기로 해야 예. 그렇게 익기도 그렇고 모양도 좋아요. 삶은 무도 마찬가지, 비슷한 당근도 크기로? 마찬가지로 같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찜을 할 양념장을 만들어야 돼요. 네. 간장 4개, 6개를 넣어줘야죠. 넷, 다섯, 여섯. 네. 여기에 고기를 연하게 해서 갈비찜 할 때 넣는 게 있었어요. 간무, 꿀? 간배, 배? 간무, 배. 네, 배즙. 배즙. 연육소 역할을 네. 하죠. 그래서 이것도 간배 듬뿍, 하나, 두 수저, 셋, 세 수저. 4수제는 넣어도 돼요. 듬뿍 네 수저. 네, 그러면 요거 단맛으로는 부족하겠죠, 조금. 맞습니다. 그러면 설탕은 예. 설탕은 2스푼, 설탕. 네. 저쪽 다 넣으세요. 네. 파 다진 거 자, 파, 다진 파. 깎아서 3개. 네. 근데 여기서 양념에 중요한 네. 건 이런 걸 얼만큼 넣느냐 그거보다는 간해주는 거. 네. 짠맛이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 다진 하나, 마늘 반, 하나 반, 깨소금 깨소금, 2개 정도 되겠네요. 참기름, 참기름 하나. 후춧가루 3분의 1 정도. 자, 이게 찜을 할 양념장이에요. 아이고. 뭐가 맛있습니다. 들어갔나? 아이고. 와, 양념한 거를 좋다. 배가 들어갔죠, 조금. 구석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양념한 거를 우선 3분의 1 정도만 넣고 3분의 1만 넣으시랍니다. 이거를 이렇게 저어줄까요? 져서 재워 놓으세요. 아, 저어서 재워놓고. 재워 채소까지 놓으세요. 전부 다? 예, 예. 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미리 고기랑 다 썰어가지고 양념을 해놓는 거예요? 간이 잘 재워놓으면 배라고. 간이 잘 배이라고. 모든 음식에 그렇게 지금 하셨어요. 네, 예, 예, 예. 네. 그리고 선생님 만약에 변형을 했었다면은 이 양념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요리할 수 있다면 뭐 뭐가- 닭찜을 해도 되고. 근데 이거 불고기 양념 짱일 것 같은데요? 불고기 양념장이에요. 그거예요. 아, 이 양념, 이 레시피는 아까 딱 맛보는 순간 불고기 양념으로는 이 양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중 떡볶이 할 때도 이거 네, 요즘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불고기에. 해가지고. 아 이거 양념장 레시피는 네. 이거 진짜 리얼 황금 레시피입니다. 아, 예. 복잡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이제 떡을 네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찜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 입 그렇게 이렇게 썰잖아요. 그죠? 이게 통째로 하면 간도 안 배고 맛도 덜하니까 여기에다가 십자로 아, 이렇게 그렇죠. 칼집을 넣어요. 칼집은 어디까지 넣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2까지. 네네. 그래서 이렇게 오. 칼집을 넣어서 말랑하게 데쳐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다진 고기 양념한 걸 넣어야지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다진 고기, 여기 양념장을 한 2숟가락 넣어서 수저로. 버무리세요. 칼집을 넣어서 데쳐드린 게 있어요. 네네. 예, 거기에다가 이 양념한 고기를 꼭꼭 집어넣으세요. 아, 요 사이에 굽지 않고 그냥 날골로 넣어요? 날 걸 넣으세요. 또 방법이 그 다음에 있으니까. 네. 아. 신기하게 처음 봐요, 이렇게 하는 거. 예,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넣질 않고 여기다 소이소백이한테 갈라가지고 그 속에 넣으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예, 고기가 나와도 되니까 이렇게 그냥 십자로 해서 한 거예요. 밖으로 새 나오니까 그거 새 나오는 대로 또 맛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기름을 좀 둘러 놓으세요. 기름 한 2스푼 정도. 1스푼 반 정도. 떡 넣은 거 있잖아요. 달궈지면 이걸 한번 지져내세요. 그러면 고기 넣은 부분이 아래로 가게 넣어야 되나요, 선생님? 그렇게 하면 더 빨리 탁 안 차게 되겠죠? 아이고. 일단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면. 다 넣으세요. 떡을 넣고 자, 이거 고기 그냥 같이 여기다 놓으세요. 아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했는데 역시 이거 아까워서 떡을 더 넣어야 되나 했는데 이걸 야. 선생님이 이래서 그냥 옆에 좀 삐져나와도 된다 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 냄새 좋아. 저거로 볶으세요. 이렇게. 이게 구운 맛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번 고기가 들어가서. 네. 그렇게 해서 찜에 넣으니까 더 맛이 좋은 거죠. 네. 초벌을 해서 또 들어가니까. 네네네네. 야, 이래서 보기에도 이쁜 떡이 먹기도 좋다는 게 고기 따로, 떡 따로가 아니라 떡 안에 고기를 넣으니까 굉장히 색다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볶이, 궁중 떡볶이 그러는데 보통들은 이 떡하고 소고기 다진 거하고 이렇게 넣고 거기다 채소 넣고. 근데 이 정도까지의 작업은 굉장한 간식일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드는데요. 그냥 먹어도. 딱 요만큼은 고기랑 떡을 같이 구워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거 얼마나 맛있게. 예, 뭐 와인하고도 페어링이 잘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삶은 고기 양념해서 재워놨던 거 네네. 있죠? 그걸 냄비에 넣어주세요. 물 없이요. 네, 넣으세요. 넣습니다. 네네네. 넣으세요. 육수를 부어서 헹구세요, 그 냄비를. 양념을 다. 네네. 이거를 여기 양념이 맛있는 거 있으니까. 육수 얼마나 부을까요? 다 부을까요? 네네. 뚜껑을 잠길 정도만 하시랍니다. 덮어놓으세요. 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여기 부재료 중에 밤이 있어요. 네. 네, 밤은 한 반 정도로 잘라주세요. 표고도 크니까. 그러니까 여기 대추는 이제 씨 뺐거든요. 그러면 한 반 정도 이렇게 끊으세요. 반으로 절반으로 나눠주면 되네. 네네. 근데 대추가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씨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과일 중에서 제일 늦게 꽃이 피고 제일 빨리 열매가 맺는 게 대추예요. 그래서 이제 씨가 하나다 그래서 임금을 상징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많이 열리잖아요. 네. 그 다산, 아기를 많이 낳는 그러기 때문에 맞아요. 집안에 딸을 낳으면 대추나무를 먼저 심는데요. 그럼 그게 빨리 자라가지고 시집 갈 때 되면 열매가 맺어서 그거 많이 가지고 나요. 태백대추를 해서 가져가는 거죠. 시집 가서. 이바지할. 진짜 옛날엔 대추 따로 많이 다녔는데. 예. 맞아요. 동네에 대추나무가 대추나무 꼭 많아가지고.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막 이만한 비닐로 한 푸대씩 막 담아간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대추는 어디든지 달아서 양의 빨간색이면서 어디나 다 들어가는 좋은 식품이잖아요. 네. 야, 그렇게 하고 자, 밤이 빨리 익어야 되니까
반 펴고 대추. 버섯까지? 네, 버섯까지 다 집어넣으세요. 너무 맛있는 냄새. 처음 생각했을 때는 선입견이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쉽습니다 지금. 네네. 이거 많은 양을 해서 네, 한꺼번에 많이 하면 좋죠. 먹으면 계속 맛있어요. 일주일 내내 먹어도 맛있겠어요. 네, 두고두고 이렇게 네. 하게 되고 우리나라 음식은 그 오븐에다 굽는 게 없어요. 네. 근데 단 한 가지 있긴 있어요. 임금님한테 드릴 때 갈비찜을 해서 그걸 구이를 해요. 불맛을 좀 찜 한 번 해서 입혀주는. 불맛을 주는 건데 이것도 찜을 해놨다가 오븐 속에 한 번 들어갔다 보면 계속해서 먹을 수가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국물이 줄어들었으면 아까 떡 해놓은 거 있었죠? 네. 예, 그거를 집어넣으세요. 이거 지금 이러면 이제 야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네. 영양소가 진짜 골고루 다 들어가. 네네. 따로 뭐를 안 해도 네. 이 떡으로서 이게 탄수화물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지금 사태 떡찜 이거는 정말 대단한 메뉴입니다. 네. 이거 대단한 메뉴. 하나로 뭐 영양 균형이 그대로 잡히니까. 그렇죠. 위에 고명을 준비를 할 거예요. 장식할 거를. 고명이 빠지질 않네요, 선생님. 그러면 궁중 음식에서는 다. 미나리. 자, 미나리 아까 잘 썰던데 한 이렇게 가지런히 해서 몇 센치로 3cm 썰까요? 길이로 썰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단도 여기 마른 먹골로. 아이고 잘하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신났다 너. 지금 선생님 기를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저 지금. 예, 예. 우리 저 큰형님이 끝나고 저기 예. 여기 우물터 있죠? 거기 잠깐 기다렸다 가셔야 돼요 집을. 삿바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사파 필요 없다. 네. 아, 미나리가 조금 파란 게 살짝 익으면 좋을 것 같아. 미나리가 거기다가 살짝 익으면 좋을 것 끓는 같답니다. 데다가 좀 이렇게 섞으세요. 어우, 맛있겠다. 채소며 고기며 떡이며 밤까지 골라 먹는 네, 네,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은행은 씨. 와 이게 솔직히 살짝 하나 맛 봤거든요. 갈비찜은 이제 안녕이에요. 안 해도 되겠어요? 뼈 나오는 게 좀 귀찮죠? 조금 예. 사태 떡찜으로 트렌드가 좀 바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트렌드에 또 민감하거든요. 네. 예, 올라타야 돼요. 갈비찜은 이제 기름기가 아무래도 나중에 와서 남잖아요. 느끼해요. 먹다 보면 좀 질리고. 그런 게 있는데 아니 이거는 진짜 요즘 굉장히 영양식이 왜냐면 이게 사태살이 선생님 아래 기름기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기름기가 없다 보니까 요즘 단백질 섭취는 해야 되고 사람들이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특히 맞아요. 나이가 드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더 많이 드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다음에 치단 노란 거, 하얀 거도 잣 넣고. 잣 넣고 궁중 음식에 보니까 잣은 빠지지도 않던데. 잣을 아무나 이렇게 쓰지는 못했어요. 뭐 수정과에 하나 정도 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 집은 좀 괜찮은 집이야 이럴 정도로. 부의 척도였네요. 그래서 잣을 이렇게 꽃갈이 밑에 속껍질이 들러붙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넣으면은 쌍스럽다 그랬어. 그래서 그거를 손질을 해야 되는데 누가 손질을 했냐면 얘기 듣기에 이제 궁녀를 들어올 때는 이렇게 바느질이나 뭐 이런 거 하는 섬세한 거 하는 사람은 8살에 들어온대요. 그다음에 요리하는 사람은 13살에 들어온대요. 그럼 그 애기들한테 처음부터 어떻게 일을 시키겠어요. 손에 이 스킬을 갖다가 길러주기 위해서 꽃가루를 떼는데 눈곱 떼 막말하면 눈곱 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 수업할 때 시작은 사실은 잣 꽃갈 떼는 거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섬세해야 뭐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봉규 선생님의 두 번째 요리 사태 떡찜이 완성됐습니다. 알토란 포인트는요. 무와 당근은 통째로 삶아둔다. 떡에 양념한 고기를 끼워 넣어 한번 지진다. 자세한 레시피가 궁금하시면 알토란 사태 떡찜을 검색하세요.